폴루스 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기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보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그 하락 추세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은 절대적인 가격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격 자체는 싸지잖아요. 근데 가치와 가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분을 좀 분명히 하셔야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나는 상승 추세 종목만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셔도 50% 이상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심리와는 좀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하락 추세 종목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폴루스 바이오팜 관련된 이제 종목 관련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일단은 그 폴루스 바이오팜은 기업 개요를 보면 그 통신 장비 제조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상장사인 암리스를 인수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바이오 사업을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은 그 통신 장비 부분의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뭐 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 비중이 이제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타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바이오 부분에 대한 성과는 이제 당장에 나오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신 장비 부분에 있어서 그 생산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중계기가 이제 또 주요 품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듈 아니면 뭐 증폭 보조기,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사를 주로 이제 SK텔레콤에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그 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폴루스 바이오 팜이잖아요. 그 사명부터가 이제 바이오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핵심적인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제제 관련된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 관련된 게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다 그 내년 혹은 빠르면 내후년 정도에 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폴루스 바이오팜이 이 인슐린 제제 부분에 있어서 인슐린 제제 부분에 있어서 준비 중인 게 이제 그 란투스, 이름이 이제 란투스인데 주사제 형태의 이제 그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뇨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식단이 서구화되고 인구도 고령화가 또 진행이 되고, 당뇨 같은 경우는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이 걸리는 또 질병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당뇨 시장의 성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 호르몬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꾸준한 R&D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가 역시 또 빠르면 한 내년 정도에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바이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폴루스 바이오팜이 예전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기업이 처음에 그 설립이 됐을 때 이 핵심 멤버가 예전에 그 셀트리온 부사장, 셀트리온 부사장직을 영임했던 이제 그 남승원 대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워낙에 이제 조금 그 개인 투자분들께는 관심이 많고 또 많은 기술력을 좀 가진 업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폴루스 바이오팜을 초기에 조금 주목하게
했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그 인력들이 어느 정도 구성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이때까지의 성과를 보면 실적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여줬고 부채 부담도 늘어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우하향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을 그리면서 빠진다는 것은 뭔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냥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 종목군들은 언제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일단 오늘 거의 뭐 하한가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이슈는 딱히 없어요. 근데 지금 찌라시나 이런 부분들의 도는 내용을 간단히만 보면은 이제 회계 쪽에 좀 문제가 있다, 혹은 이제 대주주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만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뭐 공시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그 뚜렷한 이슈가 그날 딱 안 나오고 하한가나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군들을 보시면요, 대부분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승하는 종목이 추세적으로 가다가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락하던 종목이 이런 시점에서 크게 급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이때까지 하락할 때는 뭔가 악재가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부담을 주었었다라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도 그 종목엔 악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과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하락은 수급에 의해서 하루 이틀 꺾일 수도 있지만 몇 개월 연속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이 뭔가의 심각한 문제, 그게 뭐 회계 문제가 됐든 실적 문제가 됐든 모멘텀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심각한 문제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급락을 한 70% 정도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주식에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하락 추세만 피하면 급락 피한다는 건 아니에요. 상승하다가 하한가 가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하지만 보통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군들은 뭔가 이제 뚜렷한 악재가 있는데 이제 공표가 안 된 것뿐이고, 그게 공표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추가 하락을 보일 가능성도 농후하다라는 부분이고, 하락 추세를 보이는 기업은 보통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무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종목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한가로 진입하는 종목군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은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고 하락하는 종목은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제약주 내에서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상 모멘텀, 제가 그 교육 영상에 임상 단계에 대한 부분을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임상 단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영상 한 10분 정도만 보시면은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가치평가도 어렵고 주가에 대한 적정 가치를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적정 비중만 주의하셔서 보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